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약간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제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위스키를 영원히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바로 위스키 씨간장 기법이라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은 위스키 에어레이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보통은 이 향과 관련되는 마실거리들, 이것들이 굉장히 이 공기와에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맛이나 향기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공기와의 접촉으로 맛을 살려내는 대표적인 건 역시 와인이 있겠죠. 바로 디캔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병 안에 오랫동안 숨어 있던 맛과 향기를 공기와 접촉하면서 끄집어내 가지고 본래의 맛과 향을 더욱더 살아나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 보이차 같은 경우도 뭐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보관하고 숙성하면서 마시는 차인데요. 보통 그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관이 됐을 때 이 본래의 맛이 나올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차 같은 경우는 이 덩어리로, 이 병이라고 그러는데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뜯어가지고 몇 번 정도 마실 만한 양을 분해를 해서 그것을 이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잠들어 있는 차의 맛과 향을 깨우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보이차 드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경우에 거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위스키도 마찬가지로 병 안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위스키도 에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구매해서 뚜따에서 마셔보고 생각보다 에어레이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놀랬던 위스키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도 리뷰를 했던 이 페이머스 그라우스 쉐리 캐스크 피니쉬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한 잔 따라 놓고 시작해볼까요? 넘어가요. 이 저가형 위스키다 보니까 알코올이 살짝 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뚜따 했을 때는 사실 이게 무슨 캐릭터인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에어레이션 되어 있던 그냥 페이머스 그라우스보다도 더 쉐리의 뉘앙스가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리뷰할 때는 그냥 좀 깔끔한 쉐리의 뉘앙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쉐리의 뉘앙스가 그때 그냥 일반 페이머스 그라우스보다 덜해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레이션 되고 난 후에 페이머스 그라우스 쉐리 캐스크 피니쉬는 굉장히 쉐리의 특징이 잘 살아나고 이 블렌디드 위스키의 매력인 이 달콤함까지도 잘 잡아낸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맛으로는 네이키드 몰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코올이 네이키드 몰트보다 조금 더 취는 느낌이 있지만 이 달콤함과 입안에 들어왔을 때의 스파이시함도 없고요. 네이키드 몰트는 그 쉐리의 향기가 너무 향이 너무 압도하고 과해서 맛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끊어지는 그런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페이머스 그라우스 쉐리 캐스크 피니쉬는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녹진한 카라멜 같은 맛도 들어오고 달콤하면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쉐리의 향기 아주 기분 좋고,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한잔 하면서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기 아주 좋은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스키가 에어레이션 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제 마셔서 얼마 안 남은 위스키가 있고, 얼마 전 겟주를 통해서 50% 할인을 받아서 16,000원대에 구매한 페이머스 그라우스 3병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2병밖에 사질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랬나 싶네요. 10병 살걸.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득 차있는 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소분을 많이 하시죠. 작은 병에다가 이
꽉 차 있는 병을 나눠서 따로 담고 그리고 에어레이션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또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분병에다 이제 소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름 지은 방법인데요. 바로 씨간장 기법을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씨간장 기법 어떻게 하느냐? 자, 충분히 에어레이션 돼서 이제는 살짝 힘이 빠질 때쯤 되어 보이는 바로 이 페이머스 그라우스, 요 에어레이션 되어 있는 이 위스키가 요 이제 끝에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빨리 먹어야 된다라는 약간 이런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조급함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남은 위스키를 이제 족발의 씨간장 개념처럼 이 베이스로 이 위에 새로운 위스키를 채워 넣는 거죠. 아직 전혀 에어레이션이 되지 않은 새 위스키를 어느 정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힘이 빠질 만한 위스키와 이 새 위스키가 섞이면서 어느 정도 중간 맛이 나고 이 남아있는 위스키는 공간이 생기니까 또 그만큼 에어레이션이 잘 진행되겠죠. 약간 남아있는 씨간장 위스키에다가 새 위스키를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흘렸다! 자,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흘렸는데 일단 이 왼쪽에 조금 적은 분량이 씨간장 위스키고요. 이 양 많은 쪽이 오늘 딴 새 위스키입니다. 자, 이제 한 5분의 1 정도를 따라 주었으니까 이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로 천천히 에어레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스키도 점점 힘이 빠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 파릇파릇한 새 위스키가 들어가서 다시 활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씨간장 위스키 기법 개인적으로는 비싼 위스키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렴한 위스키로 데일리로 마시거나 하이볼로 타먹든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바로 그런 위스키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마시고 싶어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이거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시니까 항상 마시는 맛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드시는 분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데일리로 일정한 맛을 좀 유지하고 마셔보고 싶다, 좀 저렴한 위스키로 계속 이런 맛을 한번 유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실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좋은 위스키, 비싼 위스키는 무슨 짓을 해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렴한 데일리로 조금 더 괜찮은 컨디션을 좀 유지해 보려고 제가 고민해서 만든 방법이라 저는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소식. 자, 오늘 이렇게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 쉐리 캐스크 피니쉬로 씨간장 기법 한번 사용해 봤는데 2달 정도 롱텀 시음기로 말씀드리자면 페이머스 그라우스 쉐리 캐스크 피니쉬, 자, 2만원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면 분명히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위스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밑으로도 상당히 달콤하고 맛있고요. 쉐리 캐릭터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온도락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밍밍해지니까 지금 마시는 것보다 더 밍밍해지면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락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이볼 같은 경우에 달콤한 맛은 꽤나 줄어들지만 이 쉐리 풍미가 굉장히 밝고 화사하게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면 입안 전체에 쉐리 향기가 퍼지는데 그게 상당히 기분 좋고 시원하게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레이션 된 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페이머스 그라우스 쉐리 캐스크 피니쉬 2만원대에서 구할 수 있다면 한두 병 정도 구매해서 집안에 놓고 데일리로 그냥 편하게 막 마시거나 친구들 왔을 때 한 병 까서 즐겁게 마시기 충분히 좋은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씨간장 기법과 페이머스 그라우스 쉐리 캐스크 피니쉬 롱텀 시음기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